챗GPT가 여는 인공지능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에게 중요한 능력은 결국 자, 그러면 교육 현장, 학교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크놀로지 변호사 알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선 이전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챗GPT가 여는 인공지능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에게 중요한 능력은 결국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통해서 문제에 맞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런 능력은 결국 기존의 공부가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뭔가 완전히 새로운 배움의 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어떤 과목의 내용을 가르치는 데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사고력이라든지 의사 전달 능력, 상황 판단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내가 배운 것에서 더 나아가서 스스로 질문을 찾고 또 정확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 현장, 학교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첫 번째는 내가 한 것과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 이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잣대임을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물론 표절이 중대한 학문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이게 챗GPT를 사용한 작업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기존의 표절 문제와는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는 알고리즘의 구조상 어느 한 소스를 그대로 베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특정 소스에서 완전히 베꼈다는 거를 증명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오픈 AI에서도 챗GPT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프로덕트인지를 확인하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과물을 주는 이 GPT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걸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말 나쁜 일이다 라는 걸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덕질이 나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특정 목적으로 챗GPT를 사용해서 이걸 내가 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 현장은 이걸 최우선으로 삼아서 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내주는 숙제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찰스 디킨스의 문학을 어떤 사상에 근거해서 분석하라는 리포트를 써와라, 아니면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라, K-뷰티 사업을 유럽에서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 발표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과제를 컨텐츠로 평가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세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학생이 어떤 질문을 던져서 이 결과물을 얻어냈는지, 챗GPT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 결과물을 받아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의 과정을 평가하면서 학생이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던졌는지를 교사가 분석을 하고, 문제 해결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과제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챗GPT를 공식적으로 허용, 아니면 아예 반드시 챗GPT를 사용해서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주면서 결과물과 함께 챗GPT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도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하는 거죠. 챗GPT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질문을 명료하게 챗GPT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이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런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기존 방식의 과제나 시험,
즉 학생의 작문 실력을 본다든지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 해결 능력, 분석력 등을 파악하는 측정 도구는 여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학생이 챗GPT와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하지 않고 과제를 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집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기가 워낙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과제나 시험을 학교 일과 시간 동안에 정해진 자리에 모여서 정해진 컴퓨터 등만을 사용을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변해야 하는 학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인류를 이롭게만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